여러분, 야근 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 수당이 없다. 정말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알고 매달 받아야 할 돈을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보면은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포괄임금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매일 한두 시간씩 야근하는데 월급은 늘 똑같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죠. 우리는 포괄임금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다들 그냥 넘어갑니다.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수당은 한 푼도 못 받고요. 한 달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내 돈인 거예요. 자, 그럼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원래 야근수당, 그러니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매달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따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이걸 매달 계산하지 않아요. 대신 한 달의 야근수당으로 얼마 이렇게 미리 정해서 월급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 야근수당이 기본급에 미리 녹아있는 구조예요. 회사들은 왜 이 방식을 좋아할까요? 매달 일일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를 예측 가능하게 묶어두려는 목적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본급과 수당 구분 없이 그냥 총액으로만 정하는 정계급제, 그리고 기본급에 고정 연장수당 같은 항목을 따로 붙여두는 정객수당제. 어떤 형태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수당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합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아무 때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첫 번째 핵심 조건은 이겁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직무여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외부를 계속 돌아다니는 영업직 또는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감시 단속적 업무처럼요. 근로시간 자체를 회사가 관리하기 힘든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근로자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동의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적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거고 그만큼 효력을 잃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이걸 못 채우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가 무효일까요? 가장 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지문 인식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출퇴근이 분 단위로 다 기록되는 회사. 이런 곳은 근로시간 측정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도 이런 사무직 포괄임금제를 계속 무효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무효 사례. 실제 야근이 약정한 시간을 한참 넘어서는데 추가 수당은 한 푼도 안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한 달 연장근로 20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40시간, 50시간씩 일한다.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니까 끝이라고 한다. 이건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한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약정 시간을 넘긴 초과분은 별도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경우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뀐다고 통보만 하는 거죠.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까지 거쳐야 해요. 이런 절차 없이 밀어붙인 포괄임금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 줘야 합니다.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해요. 포괄임금제는 이 법정 기준 이상을 보장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기준을 깎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제인지 내 월급 명세서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명세서를 펴서 임금 항목을 보세요. 기본급 외에 고정시간외수당, 고정연장수당 또는 OT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건 전객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냥 기본급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면 전객급제 형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고정수당이 한 달에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전제로 한 금액인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시간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계약서에 내가 사인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법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사인을 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둘째, 연봉제면 포괄임금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봉제는 그냥 임금을 1년 단위로 정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연봉제라도 포괄임금 약정이 따로 없으면 야근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0% 가산을 요구하기 어려워요. 다만 약정한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건 5인 미만이라도 그대로 보장됩니다. 내 회사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럼 내 야근수당 직접 계산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 통상시급을 구해요. 세전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기준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온 시급에 1.5배를 곱하고 거기에 한 달 연장 근로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받아야 할 연장수당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가 있었다면 0.5배를 더, 휴일에 일했다면 또 따로 챙기세요. 이 금액이 회사가 포괄임금으로 준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받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혹시 이런 거 따져봐야 소용있나? 회사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나? 걱정되시죠? 그런데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계속해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요.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무직, 개발직, 디자이너 같은 직군에서 무효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콕 집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못 받은 야근수당을 돌려받은 직장인도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도가 여러분 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 돈을 받아내는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단계, 출퇴근 기록을 매일 모으세요. 사내 시스템, 교통카드, 카톡, 업무 메일 시간까지 전부 증거가 됩니다. 3단계, 실제 근무 시간과 약정 시간을 비교해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세요. 4단계,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의 무료 상담을 받고 진정을 넣으세요.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돈은 못 받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유효합니다. 둘째, 출퇴근이 명확한 사무직, 약정 초과분 미지급,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예요. 셋째,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절대 깎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계약서에 사인했어도 법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고요. 내 출퇴근 기록을 꼭 챙기고 못 받은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하세요. 포괄임금제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괄 임금제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요. 이 채널은 직장인이 몰라서 손해보는 법률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세요.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